안녕하세요. 경마정보 판매상입니다. 24년 첫 번째 방송에서 저는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 화두를 제시했고 상식과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10개 생각해서 작성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라고 제안 드렸는데 혹시 작성해 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2024년 경마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상식적으로 준비하고 기준을 가지고 베팅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준비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준비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 화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설정과 배팅 마인드 그리고 기록입니다. 우선 목표 설정입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경마에서도 이기기 원하신다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기준을 근거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마에서 목표 설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배팅 마필의 선정을 위한 목표 설정과 다음은 1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등 중장기간에 대한 목표 환수율 이렇게 두 가지 목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선 배팅 마필의 선정을 위한 목표 설정부터 봅시다.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준과 그 기준의 가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배팅 마번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여기에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통, 어떤 분들은 조교, 또 어떤 분들은 현장 예시, 또 어떤 분들은 배당판,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은 선행형 마필, 또 저와 반대되는 분들은 추입형 마필 등등 자신이 배팅하려고 하는 말에 대한 기준이 있고 마음속으로 그 기준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들 중 어떤 것이나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최우선 가치에 몰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떤 경주는 조교로 배팅 마번을 정하고 어떤 경주는 복기로, 어떤 경주는 혈통으로, 어떤 경주는 전개로 이렇게 배팅 마번을 선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욕심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배팅하는 경주를 다 먹겠다는 욕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23년에 약 20%도 안 되는 적중률로 172%의 환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1월에도 15%도 안 되는 적중률로 171% 정도의 환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대가리 마필은 무조건 선행형 중에 직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팅에서 선행형으로 가서 버틸 수 있겠다는 놈만 대가리로 잡습니다. 23년 저는 평균 일주일에 8개 정도 경주를 배팅을 했습니다. 배팅 경주당 평균 구멍수는 대략 3구멍이었으니 22개에서 23개 구멍에 배팅을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경주를 맞춘다고 봤을 때 적중 배당이 23배면 딱 본전이고 그 이상부터는 이기는 경마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2개를 맞춘다면 12배 정도 되는 경주 2개를 맞추면 본전이고 그 이상 배당이 되면 이기는 경마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운이 좋아서 3개 이상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기록한 적중률이 3개 이상 맞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만 그렇게 많이 맞출 확률은 정말 낮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주일 기준으로 총 22개에서 23개 구멍에 베팅을 해서 23배 이상 되는 딱 한 구멍을 맞추기 위해 경마장에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운이 좋아서 30배도, 50배도, 100배도 맞출 수 있는 것이지, 일주일에 8개 경주 23구멍 정도를 때려서 4, 5개 정도 경주에서 적중하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욕심이라는 걸 충분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형을 대가리로 잡는 근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크게 전체 마피를 선행형과 비선행형으로 나눕니다. 자, 3코너 구간에서 여기에 붙은 말을 선행형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비선행형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입상 1, 2등의 전개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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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행, 비선행, 선행, 비선행, 비선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A, B, C, D로 표시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 4단계 분류를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선행형을 1열과 2열로 나누고 비선행형을 3, 4열과 5열 이하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3코너에서 마필별 위치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자, 23년에 진행된 경주를 봅시다. 서울 경마 기준으로 총 1051개 경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입상마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선행형, 다시 말해 여기 위치에 있었던 놈들은 총 910경주로 86.6%에 해당합니다. 다음 그 선행형 중에서도 순수 1열에 갔던 선행마가 입상한 경주를 보면 699경주로 66.5%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10경주 하면 최소 입상마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선행형일 확률은 8개 경주에서 9개 경주이며, 그 중에서도 1열 선행형으로 입상한 말이 포함된 경주도 6개에서 7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월별로 보셔도 1월달 1열 선행마 입상률이 52%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달이 60%를 넘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전인 22년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22년 선행형 마필이 입상마 2마리 중 한 마리라도 입상한 경주는 총 87.7%였고, 이 중 순수 1열 선행마가 입상마 2마리 중에 한 마리였던 경주는 67.8%였습니다. 역시나 월별로 보셔도 마찬가지로 선행형 마필의 입상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형 마필의 입상이 확률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을 제 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베팅 마번을 잡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럼 이걸 한두 경주가 아니고 전 경주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조교가 좋건 나쁘건, 몸무게가 빠지건 늘건, 기수가 개 병신이 타든 말든 제가 정한 가치에 따라서 대가리를 잡습니다. 그 가치에 부합하는 경주만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팅 경주 수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베팅 마인드입니다. 대부분의 경마 방송에서 딸 때 많이 따고 죽을 때 적게 죽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 때는 엎어치기도 하면서 베팅액을 높이고 이럴 때는 베팅액을 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마 팬들 중 적중률이 높은 분들도 30%를 기록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경주 먹었으면 다음 경주 질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게 도박의 마인드로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꼭 해보시길 권해드린 방법이 전체 베팅 경주 전 구멍당 동등 베팅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 베팅 마인드입니다. 저는 2012년에 경마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주기적으로 경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연간 대략 50% 정도의 환수를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연간 1000만 원 때리면 500만 원은 잃었다는 이야기죠. 자, 20년 코로나 발생 후 21년부터 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 22년에는 환수율을 90%까지 올렸습니다. 제 자료 작성을 통해 베팅 경주만 베팅하면서 환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22년과 23년에 베팅 경주를 선정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22년에는 환수율이 90%로 지는 경마를 했는데 23년에는 7개월 평균이긴 하지만 172%의 환수로 이기는 경마를 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정경주 동등 금액 베팅에서 이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0일 경주일부터 한 구멍당 동등하게 3만원씩 베팅을 했고 작년 12월 31일 경마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등 금액 베팅을 하면서 저는 욕심을 기계적으로 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말 키우고 우리가 말 만들고 우리가 등짝에 올라타서 경주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정이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특정 말에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경주는 정말 자신이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요. 특히 예상가분들은 영업 방식이기는 하겠지만 마치 특정 마필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듯하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잘 알기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특정 경주에서 승부 경주라는 명목하에 예상가 매출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데도 혹하는 마음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제 베팅 방식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기계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행형 마필이 대가리가 되는 경주에서도 20배 이상이 된다고 예측되는 경주에만 베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은 동일하게 놓고 이제 배당을 한번 봅시다. 자, 이 표는 기호 1번 전개에 해당하는데 5배 이하인 경주가 2023년도에는 22개 경주였다는 의미고 1번 전개에 5배에서 10배 사이면 36경주. 자, 이렇게 쭉쭉 가서 100배 이상이면 5개 경주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총 16가지의 전개와 배당에 따른 경주 수는 여기에 표시하고 그 비율은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기마 경주로 볼 수 있는 10배 이하 배당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23년 전체 경주 중 10배 이하의 경주는 전체의 37%밖에 안 됐습니다. 좀 넓게 잡아 15배 이하의 경주도 51.8%로 반이 약간 넘는 경주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복승식 기준 15배 이하가 반,
자, 15배 이상이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배 이상이 가능한 경주만 배팅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경주에서는 새구멍일 때 80배, 150배, 200배 이렇게 새구멍이 세팅된 적도 있는데 구멍당 배당이 어찌됐든 동일하게 구멍당 3만원씩 배팅을 했습니다. 어떤 경주를 맞출지 모르기 때문에 배당이 몇 배든 배팅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동등 배팅이 경마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제 목표 설정은 이 표만 봐도 명확해집니다. 이 표로 봤을 때 제 타겟은 여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전체 28.4%입니다. 다시 말해 1열 선행마가 입상하면서 15배 이상이 나왔던 경주입니다. 좀 더 넓게 가져가면 2열 선행형까지 포함해서는 여기 파란색을 포함하는 33.9%가 됩니다. 그럼 저는 선행형 대가리가 입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경주 중 15배가 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34%의 경주에 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올해 제 계획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목표는 연간 150%의 환수율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얼마나 베팅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환수 받을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주간으로 평균 7개 정도의 경주에 베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한 달이면 28개 경주, 1년이면 336개 경주에서 베팅할 예정입니다. 구멍수로 보면 보통 한 경주에 3구멍 정도를 베팅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1개 구멍, 한 달에 84개 구멍, 1년이면 1008개의 구멍에 베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구멍당 3만원 베팅을 했는데 올해도 구멍당 베팅 금액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작년같이 구멍당 3만원으로 베팅을 했을 때 연간 베팅 금액이 3,024만원입니다. 그리고 목표 환수 금액은 베팅 금액의 150%인 4,536만원을 환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반면 제 1년 베팅 예상 금액의 절반, 다시 말해 1,512만원을 누적으로 손실을 본다면 어느 시점이든 올해 경마는 그만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중 배당을 한번 봅시다. 여기 윗줄이 구멍당 베팅 금액인데 저는 구멍당 3만원을 베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 1차 목표는 일단 지지 않는 경마, 즉 본전을 넘기는 것입니다. 자, 본전을 넘기려면 적중 배당의 누적 합계가 1000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3천만 원을 환수하는 것이니 거의 본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는 건 똑같이 구멍당 3만 원씩 베팅을 했을 때 이 합계 누적 배당 1000배를 언제 달성하느냐가 올해 제 1차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9월에 달성한다면 12월까지 남은 3개월 동안의 적중 배당의 합은 전부 순수 수익금이 되는 것이죠. 이 1000배를 달성한 다음 2차 목표는 제가 원래 목표로 정한 환수율 150%, 즉 누적 적중 배당이 1500배를 언제 달성하느냐입니다. 1500배라고 하니 어마어마해 보이죠. 저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누적 적중 배당으로 1120.5배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1920배가 됩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1500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정도로만 한다면 1년 누적 적중 배당률 합계 1500배는 실현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맞춘 배당을 보면 7개월 동안 10배 이하 맞춘 경주가 8개, 자, 10배에서 20배 맞춘 경주가 15개, 20배에서 30개가 7개, 자, 30에서 50배가 7개, 50에서 100배가 3개, 100배 이상이 1개였습니다. 자, 이걸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에 10배 이하를 1개, 10배에서 20배 이하를 2개, 20에서 30배를 1개, 30에서 50배를 1개, 그 다음 50에서 100배는 한 3달에 1개 정도, 자, 100배 이상은 한 6, 7개월에 1개입니다. 자, 월 평균 이 정도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도 맞출 수 있는 범위지 않습니까? 뜬구름 잡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175% 정도의 환수율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4년 1월에 저는 누적 적중 배당의 합이 190배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200배 정도가 되니 이 정도로만 가면 5, 6월이면 1차 목표인 누적 적중 배당 1000배를 달성할 수가 있고, 좀 늦어도 8, 9월에는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팅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1년 베팅을 하면서 한 주 잘했다고 오바질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주 오링 났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누적 적중 배당을 조금씩 쌓아 올리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중 경주의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한 달 한 달 하다 보면 계속 쌓일 테니까요. 자, 마지막 화두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마필의 경주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데이터를 모아가는 과정을 기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먼저 데이터가 뭡니까? 데이터란 객관적인 사실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하나의 자료는 누구나 동의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 중요한 건 숫자, 문자, 기호 등 하나만 있으면 데이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자료를 모아놔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데이터입니다. 자, 제 자료를 봅시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주 제 분석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기록 하나하나, 상코너 표시, 이 기호 하나하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이고 문자일 뿐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개별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고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예상가분들이 자신만의 데이터를 모으고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이건 명확히 했을 때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경주별로, 마필별로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그 예상가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걸 모은다고 하더라도 전제인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그건 데이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놓아야 일단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데이터만으로 마법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바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많은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는 취하고 어떤 데이터는 버릴 것인가에 대해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준에 맞는 데이터의 경향성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마번을 세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해당 경주를 붙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가 방금 화두로 던져드린 이 기록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걸 기억할 수도 없고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도 기억하기 힘듭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가 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일반 예상가분들이 말하듯 자기만의 느낌을 기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필요한 어떤 자료를 쌓아 나가고 그걸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록의 힘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주만의 기록으로 다음 해당 마필의 출전 시 어떤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자신의 기준을 대입하여 어떤 마필 또는 어떤 주로 전개 상태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자신이 기록하는 방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역시 쉽지는 않은 과정이며 매일 또는 매주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야 자기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마필의 경주를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24년 필승 전략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마는 한순간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서 제안드린 방법을 포함하여 자신만의 기준과 방법을 먼저 세팅하는 경마 베터가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줄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분석 자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